한판 클래스 시간. 자, 오늘 영화 얘기해 볼 텐데요. 화제 영화 오펜하이머 영화를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원자 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그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또 쉽게 보기 어려운 영화라고 그래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영화 보시기 전에 이 방송을 꼭 듣고 보고 가시면 영화를 두 번 볼 필요 없다. 한 번만 볼 수 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가장 말씀을 잘해줄 훌륭한 학자를 한번 모셨습니다. 자, 한국고등과학원의 박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예, 진 교수님과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십시오. 우리 박권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뉴욕 주립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니까 물리학자신 거죠, 그러면 그죠? 네, 고체 물리 전공하고 있습니다. 고체 물리. 네. 네. 고체 물리가 뭡니까? 고체 물리가 반도체도 고체 물리고요. 요새 초전도체 난리 났었죠. 네, 초전도체 사실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얘기할 때도 우리 교수님 모시면 되는 네, 거군요. 초대해 주시죠. 예, 조만간. 그거 아니죠?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이처가 한번 확 하니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 아직 이쪽에서 반박은 없는 상태죠. 네, 아무래도 네이처의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근데 예. 처음부터 좀 아닐 것 같다는 좀 심정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련주 사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보고 났는데 막 스포 있어갖고 막 가서 영화 보는데 김 빠지고 이러진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나갈까 말까 고민 노란 중이라서. 감독의 영화가 복잡해서 네. 제가 말씀드려도 스포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내용 자체가 이게- 역사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역사 얘기 어떤 일반적인 사실 제가 알기엔 핵폭발 장면이 나온다는 건 스포를 조심해야 되는 엄청난 게 스포인데. 이야. 조심해야 되는 게 옛날에 누군가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갇혀서 죽었다라고 했더니 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스포일러?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예. 핵 원자폭이 터지거든요. 예. 근데 놀란 감독이 컴퓨터 그래픽을 안 쓰는 걸로 유명해요. 그렇죠. 진짜 폭탄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요. 그래픽 안 쓰고. 오, 근데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야, 물리학자가 또 바라본 오펜하이머는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어제 보긴 했거든요. 정말 좋은 영화고 이제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또 이 과학자들은 또 굉장히 한 장면 한 장면을 정말 큰 의미가 있게 보신다라고 하시던데. 예, 저 사실 물리학자로서 거기 나온 등장인물들이 저한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막 어벤져스 모든 히로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철학한 뭐 하이데거나 네, 뭐 네, 니체가 맞습니다. 나고 뭐 이런 거 진짜. 맞아요. 그 뭐 아인슈타인이랑 막 대화하고 뭐 이런 장면 보면 네네네. 굉장히 막 흥분되시고 막 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물리학자로서 이분의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가. 오펜하이머가 사실은 원자가 원자폭탄 만든 네. 걸로만 유명하죠. 네. 예. 물리학에서도 그렇긴 한데 사실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거의 발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아니 네. 블랙홀은 딴 사람이 발견한 건 아닙니까? 그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잊혀졌는데 사실 사다 보니까 오펜하이머가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끌기 전에 네. 블랙홀을 예상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견한 거고. 예, 나중에 예견했어요. 발견한 건 따르고. 예,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었고요. 아. 사실 그때 아인슈타인도 안 된다고 사실 논문을 썼어요. 아인슈타인 이렇게 뻘짓을 가끔 해요. 네, 또 보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오펜하이머 맞았던 거죠. 이야. 근데 이 논문이 거의 잊혀졌어요. 그럼 정말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인 건 분명한 네, 맞습니다. 사실이고. 네. 예. 근데 이제 교수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물리학자가 될지 영화 평론가가 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 영화 평론가가 정말 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음, 물리학자는 우주 만물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영화도 우주의 일부니까 물리학자가 일단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은 좋게 하시지만 성적이 아까워서 일단 진학을. 예. 근데 물리학이 더 재밌었습니다. 네. 사실 그거죠. 그렇지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한 평론을 이제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오펜하이머 영화 자체가 이제 모순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셨더군요. 어떤 점이 모순이었어요? 예, 사실은 이 영화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펜하이머가 모순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자폭탄을 개발했고요, 물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을 줄 알았죠. 음. 그리고 특히 영화에도 나오지만 일본 대도시에 꼭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요. 음, 그다음에 너무 높게 떨어지면 안 된다. 음, 살상력이 약해진다. 음, 잘 터뜨려야 된다까지 조언해줄 만큼 음.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잔인한 면도 굉장히 보였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만 미군의 삶을 더 많은 그렇지.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음. 심지어는
그때 이제 항전을 계속 하려고 했던 일본 국민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것도 굉장히 모순적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수소폭탄 그렇게 반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예. 원자폭탄은 되고 수소폭탄 안 된다. 이것도 좀 모순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영화에도 이제 약간 나오긴 하지만 원자폭탄 자체가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만삼 죽였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원자폭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상호 확증 파괴 때문에 예. 공격을 못 하잖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못 쓰죠 결국. 못 쓰고 있잖아요. 미국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러시아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모순적인 삶이 보여요. 오펜하이머가 과연 모순으로 가득 찼던 인물이라는 걸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게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사람이 엄청난 과학자고 막 이런 과학적 마인드가 있는데 갑자기 뭐 힌두교에 빠지고 나는 이제 죽으며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것도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막 신비주의에 빠지. 예. 그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분이 이해가 안 또 가요. 유명했던 게 시인이었어요. 시인.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바가다와 기타라고 힌두 경전을 산스크리트 원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었고 그다음에 트리니티라고 부르는데 그 원자폭탄 실험을 그 트리니티라는 그 단어 자체도 존 던이라는 시인 17세기 영국 시인의 시로부터 따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질이 상당히 많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재예요, 사실. 천재죠. 예, 천재고 이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언어로 강의를 하는데 몇 개월 맞습니다. 안 그런 걸리는 장면이 뭐 그런 나오잖아요. 장면도 맞습니다. 나오고 엄청난 천재인데 자 이제 또 물리학자를 모셨으니까 저희가 또 이제 핵의 원리에 대해서 연쇄 반응 그리고 에너지가 부지돼서 그 핵폭발의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예. 원자는 사실 아톰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예. 깨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예. 원자 폭탄은 원자 깨지는 거죠. 근데 원자는 뭐죠? 원자는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도는 거잖아요. 전자는 떼기 되게 쉽습니다. 이거는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전자 떼는 거는 원자 깨지는 게 아니고요. 예. 원자 깨지는 건 원자 핵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원자 핵은 그 안에 하나가 아니고요. 양성자 여러 개고 중성자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같은 거는 양성자 90 몇 개, 중성자가 뭐 100 몇 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깨질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질량이 살짝 줄어요. 아주 살짝 줄는데 그때 에너지가 생기고 그때 에너지가 우리가 유명한 이는 MC 자승. 예. E는 MC 제곱.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의 발견한 에너지 등가 법칙. 그래서 에너지 살짝 나오는데 그 예. 에너지 살짝 나오는 게 하나만 깨지면 별로 크지 않는데 이게 여러 개 깨지잖아요. 연쇄 반응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그게 그래서. 엄청나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거를 잘 컨트롤하면 뭐죠? 핵발전이고요. 그냥 냅두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순순히 처음에 이론이잖아요. 누가 깨본 것도 아닌데 이론인데 이게 이론이 실제로 검증되는 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 가능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게 사실 저도 이제 물리학을 이제 아까 전공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순수 이론이었던 게 현실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정말 수학 공식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현실로 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도 아인슈타인이 그 멋있는 이론을 냈잖아요. 정말 그게 돼? 하고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독일에서 1939년에 오토 하나하고 스트라스만이라는 두 과학자가 정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랬고요. 근데 놀라움과 동시에 바로 이거 핵폭탄이구나. 핵폭탄 각이구나. 왜냐하면 바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라늄 하나가 깨지면 중성자 나와서 다른 걸 또 깨고 또 깨고 그렇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위험을 깨달았죠. 또 깨는 순간 이것이 가진 폭발력으로 살상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당시에 행정가들이 한 것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했단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위험성을 직감했죠. 저거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위험성을 당시 이제 폭발의 위험은 생기는 거니까. 네, 그게 몇 년 정도입니까? 1939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딱 들어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느꼈죠. 왜냐면 그 당시 벌써 알았거든요. 히틀러가 할 것이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나치도 이런 거 막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치가 하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하이젠베르크라고 아이젠베르크. 그쪽에서 학자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펜하이머는 미국 쪽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제 오펜하이머가 연구를 하는데 독일보다 늦었다. 그래서 많이 뭐 늦었죠. 이게 이제 많이 늦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그러면 몇 개월 앞서고 늦고 그걸 따라잡을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있나 봅니다. 몇 개월 후에 또 성취될 수 있고 이런.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때 미국이 좀 많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자폭탄도 그렇고 원자 자체를 알려면 양자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예. 양자역학이 1920년 후반에 발견됐어요. 근데 그 당시로 한 10년밖에 안 되는 최신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고요. 유럽이 앞서갔고 미국은 따라가는 거였죠. 대학도 유럽이 정통이었고 그렇죠. 오펜하이머도 하버드 학부를 나왔지만 캠브리지 가서 영국 가서 공부를 하고 했고 그다음에 괴팅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앞서갔기 때문에 미국은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죠. 하이젠베르크가 원자폭탄을 만든다더라. 우린 죽었다. 막 그렇게 걱정을 굉장히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왜 못했을까요? 이게 무슨 뭐 때문에 못했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일단 영화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재밌게 나오는데 반유태주의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양자역학은 유태인의 과학이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팀을 넣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실제로는 그거라기보다는 산업 생산력하고 경제력이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단순히 과학의 원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실제 실행에 옮기려면 우라늄 농축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치, 예. 우라늄 농축이 굉장히 돈하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걸 대량으로 해야 되는데 예. 독일이 사실 전쟁 중이어서 그런 여력이 여력이 없고 돈도 없었어 사실은. 미국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토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미국이 네네. 그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막대하게- 앞선 네네. 간 거군요. 일본도 뭐 하려고 하진 않았었나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양자역학도 제대로 몰랐고요. 근데 꿈도 꿀 수 없는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구나. 지경이었죠 사실은. 그럼 이 상태에선 미국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저들을 죽여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나치 독일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로만 갔죠. 갔는데 45년 5월 9일인가 히틀러가 죽잖아요. 본까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나치 독일 없어졌는데 이제 이건 연구 개발하지 필요 없지 않느냐. 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적이 없어졌으니까. 그 실제로 이제 일본은 계속 싸우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서로 논쟁이 붙습니다. 일본도 거의 이제 패하는 게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이어서 예. 그냥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면 질 텐데 그래서 그거 갖고 싸웁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아인슈타인도 핵 개발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지 않았나요? 아까 바로 그 독일 국토과학자가 핵 분야를 발견했을 때 질라드란 그 동료하고 편지를 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미국이 나치 독일을 앞서야 된다라고 편지 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때 그 편지를 쓰고 네. 나중에 이제 그 후회하고 반대로 이제 하면 안 된다고 편지를 쓰죠 또. 근데 전쟁이라는 국면 안에서는 적국에 있는 것들은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인식 그게 금방 변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것들을 말살시켜 우리라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라도 하는 것이 정당화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오펜하이머 딱 보면 이분이 그냥 말하면 좌파거든요. 막 보면은 다 친구 뭐 심지어 애인 바람핀 여자까지도 다 부인도 그랬죠. 공산주의자 네, 네. 부인 뭐 동생 뭐 그 밑에 학생 제자 완전히 그런 그룹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 맨하탄 프로젝트나 정말 극비상 아닙니까? 이런 데에 기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상당히 미스터리입니다 사실은. 그 사실 그 사람을 멘터 프로젝트에 과학 재미지 않친 사람이 그로브스 장군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사실 두 가지로 유명해요. 하나는 펜타곤을 만들었어요. 미국 펜타곤 건설한 공병부대 대령 출신이고요. 영화에서는 맷 데이먼이 연기합니다. 네, 예. 살을 많이 찌어가지고 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맨하탄 프로젝트인데 이분이 오펜하이머를 보자마자 지체권적을 알았어요. 너가 적임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 저 사람은 일단 이론 물리학자고요. 저처럼 실험 물리학이나 이런 거 뭐 제대로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아까 말한 친공산주의 성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할 때 이 사람 그로브스 장군은 이 사람이면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맞았던 거죠. 관상을 볼 줄 아나 봐. 그로브스 장군이 딱 느낌이 와서 이제 합시다 뭐 이렇게 네. 한 건데 네. 사실 이제 영화에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폭탄과 관련했는데 수소폭탄 개발에서 또 오펜하이머는 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아까도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오펜하이머는 왜 이렇게 반대를 했던 걸까요? 그게 사실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만 해도 그 영화에서 네. 연설한 장면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 연설을 해요.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데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봉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일본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네. 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걸 개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오펜하이머 연설 내용이 되게
인간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너무나 죄책감을 이제 겪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수소폭탄은 1000배 정도 강하거든요. 훨씬 더 강하고.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원자폭탄보다 분열이 도시 하나, 네. 핵분열 폭탄, 근데 핵융합 이용하는 수소폭탄은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바뀌면서 거기서도 나오는 건데 1000배 정도 가네요. 근데 그거는 도시 하나가 아니라 도시 1000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사실 영화 오펜하이머는 그 고초를 겪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차 대전을 끝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이제 냉전이 시작되면서 또 어떤 이념 논쟁에 오펜하이머가 어떤 의미에서 좀 희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명한 메카시즘의 광풍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예. 이 오펜하이머가 사실 수소폭탄 반대하니까 예.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소련하고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이런 아까 알던 사람들도 다 공산당원이었거든요. 아예 미국 예. 공산당원. 그래서 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소련이 굉장히 빨리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거든요. 아하. 끝나자마자 아하.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 또 주역에 나오지만 스트로스 제독이란 분이 예.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약간 덫을 놓죠. 덫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걸쳐가지고 공산주의자라는데 몰려가지고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명배우들이 연기 속에 배울 수 있는데, 자 우리 청취자 질문 중에 교수님 아까 핵폭탄은 알겠는데 수소폭탄은 어떤 원리로 폭발하는 겁니까? 라는 수소폭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폭탄 3개가 합쳐진 거예요. 폭탄 3개가 합쳐졌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보통 폭탄을 가지고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원자폭탄 터지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녹아서 힐륨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 보통 원자폭탄이 터트려 줘야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의 원리를 천천히 해가지고 하는 게 핵발전이고 네. 수소폭탄의 원리를 하면 그 핵융합발전 이런 네, 겁니까? 네, 네. 그걸 이제 그냥 그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실제로 위력이 어느 정도다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실 수 실험을 있나요? 했잖아요. 수소폭탄으로 뭘 멸망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수소폭탄이면 예. 가령 그 트리니티 실험의 2,000배 정도 크기니까 도시 2,000개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뭐 짜르 bomba. 그게 짜르 bomba.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 맨하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과학자들 개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엄청 강하고 그걸 또 하나 조율하고 그걸 또 성공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오펜하이머는 어떤 면 때문에 그걸 다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산 미스터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어떻게 오펜하이머가 할 수 있었을까? 이론 물리학자로서 그것도 있었고요. 이 사람이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이스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의 보안관처럼 거기 이제 로스알라모스라는데 뉴멕시코의 어떤 메사라고 거기 사막에 하나 마을을 하나 차려놓고 예. 자기가 거기 시장이 돼서 그걸 하나로 그냥 이끌어나가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게 가능했지? 영화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예. 저 사람은 핫도그 판매 노점상도 못할 사람이다. 세 평을 모았더니 네, 그런 말 하거든요. 오펜하이머 뭐라고 말하면 맞지만 이건 할 수 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그로브스 장군이 내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거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일종의 그 매니지먼트 수많은 사람들 관리하고 조직하고 이런 걸 한 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진짜 그 좀 전에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그 가능성을 실현시켜내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하고는 좀 다른가요? 다르죠. 이제 오펜하이머가 했던 거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은 거. 그게 사실 핵심이고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아집니다. 사실은 물리 쪽이니까 저는 이제 보면 누구가 다 이제 다 보는데 예. 되게 빨리 지나가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느끼지 못하실 텐데 네네. 적임자를 찾는 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적임자를 찾았다는 거는 평상시에 그 사람들의 논문을 제대로 읽고 있었고 예,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어디가 특화되어 있고 맞습니다. 누구는 누구 방송 잘하고 네, 네. 어떤 방송 잘한다는 네, 거를 맞습니다. PD처럼 잘 알고 있었다. 그렇죠. 캐스팅 잘하고 네. 그걸 또 뽑아낼 수 있는 그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를 몰랐다가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그 그루브 상군이 그걸 또 알아냈던 알아냈고, 거고. 예.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가 어렵지 않나요? 하면서 겁을 내시는 분도 있는데 사전에 그러면 어떤 공부하고 보면 더 재밌겠다. 뭐 이런 것들. 역사 공부? 역사를 보고 나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 그리고 이제 원자 폭탄의 내용 같은 거 좀 읽고 가시면 도움이 되긴 될 텐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3시간이 되거든요. 3시간 넘는데 사실 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죠. 되게 재밌게 예. 넘어갑니다. 대신 3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압축을 해놨어요. 아.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양자역학을 좀 아시면 좋을 텐데 예. 그거를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과 출신 김성현 좀 왜 웃으세요? 양자역학을 알고 계십니까? 양자역학을 알고 보러 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는 오펜하이머 이거 보려고 책 샀는데 책 어떤 책 사셨죠? 예, 아니 이 전기가 5년 전에 나왔다가 그때는 몇 권 못 팔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호재를 만나서 다시 팔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샀는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예. 1000페이지더라고요. 1000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고민 중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되거든요. 공식을 주세요. 외울 공식을. 근데 이게 이제 원자폭탄이 사실 1945년에 개발이 되고, 근데 소련에서 1949년,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곧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아까 의심하신 것처럼 소련에서 독자 개발했을 것 같지 않고 이제 미국 기술을 누군가 빼가지고 돌려주고, 개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탄을 갖다 한쪽에만 갖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거의 폭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 질서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르면서 균형을 넘겨주기도 위해서?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죠. 실제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 중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요. 예. 나중에 밝혀져요. 그 그렇죠. 사람이 이제 푹스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물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독일 출신 영국 과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중요한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소련의 스파이였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사실 오펜하이머가 사실 굉장히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반영을 했을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 하거든요. 좀 충격을 받습니다. 로젠버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요. 직접 아니고 예. 실제로 근데 넘겨주는데 관여하긴 했나요? 아니면 누명을 쓴 건가요? 아니 그 실제 관여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분들은 사형을 당했고요. 아까 푹 사람은 영국 사람이서 영국을 뭐 보내졌고 거기서 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지금 현재에서는 이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옛날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론 물리학자들이 생각해서 실제로 집에다 설계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은 뭐 역사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이제 50년 이상 됐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안 하지. 뭐 맘만 먹으면 뭐 한두 달 안에 만들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농축된 그 우라늄 농축된 걸 그러니까 그 원료 보유하고 있느냐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있는 것처럼 모르죠. 교수님을 공공에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예. 일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핵 발전하고 프로토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은 허용해주고 맞습니다. 허용 안 해줘서 맞습니다. 생기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갖고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아니 왜 그러지? 씨. 아니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좀 고정해 주세요. 입장이 좀 그렇다. 자 보리님은 교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영화 보고 싶다. 내일 조조로 가고 싶어요. 우리 단산호님은 박 교수님 다른 과학자 관련 전기 영화 추천할 만한 것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뷰티풀 마인드 생각나는데요 하시면서. 뷰티풀 마인드 굉장히 굉장히 좋은 영화죠. 예. 굉장히 좋은 영화. 그거 굉장히 추천하고요. 예. 과학자를 다룬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별로 사실 재미와 흥행과 교훈과 예. 이번 오펜하이머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꼭 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제작에 참여하신 거 아니시죠? 제작에 참여한 건 아닌데 제가 해설서를 좀 쓰고 있습니다. 해설서? 네. 영화 해설서. 그 영화가 각본집이 나오거든요. 각본집이 이제 출간되는데 제가 그 해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 이제 앞에 해설을 제가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 쓰신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네. 이 과학자들하고 또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야 뭐 진실 탐구하고 뭐하고 하는데 본인들이 순수할지 몰라도 그 둘러싸고 있는 역관계라든지 이것 자체가 사실 막 치명적인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죄책감에 그런 말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치 무슨 딱 봐도 보면 껌 보듯이 굉장히 경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트루먼 트루먼 대통령. 예,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학자로서 양심적인 말을 했는데 저런 대우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게 지금 만들어 놓고서 지금 폼 잡는 거, 인간적인 척하는 거냐 너? 그렇게 좀 경멸합니다. 경멸하는 거죠. 그래요. 이제 교수님 보내는 시간이 약 1분 남았는데요. 자,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또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감상 팁이라 할까요? 한 짧게 전해주시면 어떤 점을 좀 관전 포인트로 하시고. 일단 인간적인 모순, 그다음에 핵무기랑 원자폭탄의 모순에 집중적으로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화 평론가 꿈꿨던 사람으로서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한마디. 예. 놀란 감독의 어떤 지속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예를 크리스토퍼 들면 놀란. 인터스텔라도 시간이 다른 속도로 가고 중력 때문에 테넷도 시간 거꾸로 가고요. 음. 그다음에 시간이란 개념이 가장 놀란 감독이 처음에 메멘토란 건데 그것도 기억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간이에요. 요번에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보안 청문회 때문에 공격받느니라고 오펜하이머를 공격했던 스트로스 제독이 본인은 인사청문회에서 몰락하거든요. 그게 동시에 나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동시에 번갈아서 보여주거든요. 그게 좀 재밌습니다. 그걸 좀 이제 보시라. 저는 본 사람으로서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아주 그 놀라운 기술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는 이제 기대하시면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 말한 비슈녀가 나는 시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 교수님 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초전도 얘기하면 또 한 번 우리 교수님 모셔서 자, 고등과학원의 박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